자, 오늘 이제 1월 25일입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저희도 잘 쉬고 돌아왔는데요. 확실히 좀 얼굴이 둘 다 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그래요.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가져온 소식은요. 역시 이제 김하성 선수의 이 오프시즌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이제 트레이드설. 특히 이제 행선지로 가장 많이 꼽혔었던 보스턴이 결과적으로는 김하성 선수가 아니라 다른 유격수를 또 선택하게 됐다는 소식 한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보스턴이 그나마 김하성 선수를 트레이드로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던 이유가 있었죠. 스토브리그 때 이제 대형 유격수인 이 젠더 보가츠를 놓친 데다가 스토리는 이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이제 내야 외야 그 유격수와 이루수 자리가 이제 공백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전문 유격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야 중견 수습이 이렇게 잘하는 키케이라는 데스를 다시 유격수로 넣어야 돼? 한 시즌에 유격수로 풀타임 해본 적도 없는데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 왔었던 게 이제 보스턴이었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꾸준히 김하성 선수와 또 이제 선발 카드죠. 이 테너 하욱 선수의 그렇지. 1대1 트레이드 가능성을 좀 비중 있게 다루기는 했었습니다. 뭐 디애슬레틱이라든지 아니면 뭐 MLB.com에서도 이런 트레이드는 어떨까? 혹은 이 유격수 빈자리에 김하성을 영입하는 건 어떨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오늘 또 어느 정도 조금 일단락이 된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죠. 25일 캔자스 시티의 이제 조시 테일러 좌완 불펜이죠. 그리고 추후지명 선수와 현금 중 하나를 얻는 조건으로 이제 아달베르토 몬데시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보스턴 프런트가 이 그냥 키케 우리 유격수 쓸 거니까 뭐 너무 뭐 트레이드 이런 거 문의하지 마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배짱을 부린 것 같기도 한데 결과적으로는 캔자스 시티에 이 아달베르토 몬데시 선수를 영입하면서 일단은 유격수와 2루 자리를 또 급한 불 어느 정도는 좀 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몬데시라는 이름이 이제 친숙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과거에 이제 박찬호 선수가 다저스에서 뛰던 시절에 라울 몬데시 야. 이 외야수였잖아요. 거포 유형의 선수의 그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 아달베르토 몬데시 올 시즌에 만 27살이 되는 선수입니다. 스위치 히터고요. 내야수인데요. 2016년에 데뷔한 뒤로 이제 캔자스 시티에서만 7시즌을 뛰었는데 또 특이사항이 또 있어요. 그렇죠. 2015년에 이제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도 데뷔하지 않았었는데 워낙에 발이 빠른 선수다 보니까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 포함이 되면서 빅리그에 데뷔를 했던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이때 우승 반지도 이제 캔자스 시티가 우승을 하면서 얻게 되었고 이 만 19살의 나이로 이제 우승을 하면서 또 이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2016년에 데뷔해서도 이 사실 마이너리그 때부터 정말 툴이 좋은 선수,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로 각광받았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발이 굉장히 빠른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볼 프로펙터스에서는 유망주 랭킹 전체 16위까지 했었던 정말 주목을 받았었던 선수였긴 합니다. 맞습니다. 주 포지션 유격수기 때문에 또 보스턴에 필요한 그런 선수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산 그런데 7시즌 뛰었잖아요. 통산 경기가 358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가 또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통산 타율도 2할 4푼 4리 38홈런에 157타점 도루가 133개 OPS 0.687 타격에 있어서 사실 강점이 있는 선수는 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유망주 랭킹만 높았던 게 아니라 사실 엄청 잘할 것 같은 이 순간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2018년에는 14홈런 치면서 OPS가 0.8을 넘었었고요. 워낙 발도 빠른 선수이다 보니까 이제 터졌다. 20-20은 밥 먹듯이 하겠다 했었고 다음 시즌에도 어쨌든 홈런은 두 자릿수 간신히 채웠었지만 도루를 43개나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역시 진짜 발은 빠른 선수고 진짜 이제 내년 찐막 갖다 맞추기만 하면 얼마나 잘할까? 찐막의 막 이런 식으로 찐막의 막 하다가 결과적으로 부상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예. 그러니까 2020년에도 24도루 차지하면서 단축 시즌 도루왕을 먹기도 했었었는데 최근 2년 동안에는 특히 또 잔부상이 더 심했습니다. 35경기 15경기 출장에 그쳤고 한 시즌 최다 경기 출장이 102경기일 정도로 잔부상이 정말 많았었던 선수이고요. 게다가 지난해에는 정말 또 큰 부상까지 입었었죠. 그렇죠.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이 아웃됐기 때문에 사실 재활 기간이 굉장히 긴 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막전 합류 여부도 현재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요. 보스턴 입장에서는 뭐 베이스 크기가 또 확대된 것도 있고 또 이제 투수들이 주자 견제 이제 횟수에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 빠른 선수들, 도루 잘하는 선수들의 가치가 이 전보다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잘 영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또 이제 내준 선수들 이 조시 테일러 선수가 올해 이제 만 30살 좌완 불펜이거든요. 이 선수도 사실은 지난해 등부상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던진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트레이드 가치 자체는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큰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재활 후에 과연 운동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몬데시의 관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워낙에 잔부상이 심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재활을 하고 돌아와서도 또 건강할 수 있겠느냐 요것까지도 이제 보스턴의 걱정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 듀발 선수 애덤 듀발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외야수 한 자리 채웠죠. 대신에 키켈을 이제 내야로 돌리겠다. 부상 잦은 몬데시를 이제 키스톤 백업으로 활용하겠다. 이게 이제 보스턴의 생각으로 보이는데 이 김하성 선수 트레이드는 또 왜 결과적으로 성사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하성 선수의 트레이드 대가로 항상 가장 많이 거론된 선수는 테너 하욱. 그 밖에도 이제 선발 유망주 내지는 선발 투수를 트레이드 대가로 내세워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보스턴은 5인 선발 로테이션이 다 갖춰져 있긴 한데 대부분이 아픈 선수들이에요. 나이가 많거나 그래서 부상 확률이 높기 때문에 테너 하욱 그래 5선발 로테이션 후보에 없어요 현재는. 근데 분명히 시즌 중에는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보스턴 입장에서도 선발 투수로서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높은 하욱 선수를 내보내기에는 약간은 리스크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하욱 선수도 컨트롤 기간도 길고 또 더군다나 이 보스턴 마이너리그에서 또 투수 유망주가 올라온 지가 정말 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보스턴 입장에서도 투수 유망주를 쉽사리 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논의가 진전되지는 또 않았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조금 있으면 2월입니다. 그리고 WBC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는 올해 결국에는 이 샌디에고에서 시즌을 출발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었던 부분 여전히 뭐 현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더라도 저희는 트레이드될 가능성보다 트레이드가 되지 않고 올 시즌에 주전 2루수로 샌디에고에서 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것 같고요. 또 마이데일리의 이제 박승환 기자가 직접 이제 김하성 선수가 운동을 하고 있는 트레이닝 센터에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트레이드설과 관련된 질문을 남겼는데요. 트레이드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만약 트레이드가 된다면 약간 아쉬움은 있었을 것 같다. 2년 동안 샌디에고라는 도시와 팀 문화에 적응했기 때문인데 만약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팀만큼 그러니까 샌디에고만큼 경쟁이 치열한 팀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사실 근데 진출 첫 해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를 떠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김하성 선수는 샌디에고라는 팀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설이 나왔을 때 스트레스나 불안하지 않았고 계속된 영입으로 팀이 점점 강해지는 게 오히려 나에게 자극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메이저리그 맨 처음에 진출할 때도 아니 이미 유격수, 3루수 다 차있는 마차도랑 타티스라는 선수가 있는 샌디에고를 왜 굳이 골라서 갔대? 그랬을 때 김하성 선수가 그 얘기했잖아. 이 선수들을 보고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의 선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나는 이제 정말 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트레이드설이 있을 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렇죠. 김하성 선수가 한 말을 더 들어보자고요. 지금 상황이 안주하지 않고 매년 더 성장하고 싶고 그만큼 자신감도 있다. 김하성 선수가 만약에 지난해 같은 성적을 기록한다면 사실 주전 경쟁이 힘들 수도 있어. 근데 앞으로 계속 매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가 아무리 포지션 경쟁이 심한 팀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본인의 가치를 빛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뭐 유격수에서 정말 좋은 수비를 펼쳤었던 만큼 또 2루수로 옮겼을 때는 뭐 더욱더 화려한 수비를 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또 수비 부담 살짝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올 시즌에 타격에서도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기대하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김하성 선수도 얘기했잖아요. 샌디에고라는 팀 문화 그리고 이제 도시에 이제 적응을 했다. 또
새로운 팀으로 가면 거기에 적응하는 것도 또 스트레스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김하성 선수 맨 처음에 메이저리그 갔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면 이 머리도 빠지고 막 그랬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염색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어쨌든 이제 익숙한 환경에서 김하성 선수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면은 앞으로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FA 자격을 다시 얻었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야 보스턴 너네들 김하성 안 사서 뭐 어떻게 잘 되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김하성 선수의 또 소속팀은 샌디에고니만큼 또 샌디에고 내년에 올 시즌에도 또 많이 응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또 여기까지고요. 이 보스턴 트레이드가 또 성사되지 않았고 또 김하성 선수의 트레이드설도 또 여기까지 좀 일단락 되는 걸로 분위기가 보여요. 또 돌아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하성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때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